국가원로에 서신 140. K형 문재인은 간첩이라네. 난생 처음 영어 이니셜로 상대를 호칭해 편지를 써보내. 바네체 스칼 써보내는 선배에 대한 광주 특유의 존칭이라 괜찮지? 아무튼 근본 추석에 자네가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척 고마웠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자네에게 글을 써야겠다고 작정한 것은 자네가 내게 보낸 카톡 글 속에 사람 사는 정이 있어 최고다야. 엉뚱부대로 약간 맛이 좀 별로인 것 빼고는 이란 제목을 읽고 쓰였네. 그 중에서도 엉뚱부대라는 표현은 태극기가 무슨 죄라고 그걸 소지하였다 해서 그것도 개천절날 검문 검색을 받고 압수당하는 현실이라 해도 명문고교를 나온 자네 입에서조차 태극기 부대를 대신해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 시비를 걸려는 건 아닐세. 자네도 잘 아는 다른 두 동창들과도 비슷한 문제로 필담을 나눈 적이 있어서 처음은 아니라는 거지. 더군다나 자네를 나의 세치흐로 설득시킬 생각 또한 추도 없음을 미리 말하네. 그냥 왜 이렇게까지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도 이런 일로 서먹서먹해져야 하는지, 제대로 털어놓고 말 못할 이유가 무언지 그게 마냥 안타까워 우선 자네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식구들 이야기부터 하고 싶을 뿐이네. 2017년 5월 어버이날로 기억하네. 아이들이 부모 대접한다며 집으로 와 점심때 복집에 갔었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라 술이 한숨 배씩 도니 자연스레 후보자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네. 젊은 아이들이기에 어슴푸레 짐작은 했었네만 문재인을 서운하는 느낌이었네. 이건 아니다 싶었지. 자네도 잘 알다시피 방공호에 있어서만큼은 직업 자체부터가 전문가인데 그런 아비 밑에서 큰 아이들이 결혼하더니 달라졌다면 말이나 되는가 싶었지. 그렇지만 다 큰 애들에게 바로 대놓고 말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5학년이 되었지만 그땐 2학년인 손녀딸에게 문재인은 요 빨갱이래요 하는 즉석 동료를 불러주었지. 그래 주책을 부린 거야. 바로 큰 사위한테서 반응이 오더라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다고 아이에게 그런 말씀을. 나는 여기서 또 꼭지가 돌아버렸다네. 탄핵의 부당성하며 문재인 등 주사파의 가증스러운 운동권 형태가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른 것도 모자라 너 내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네. 아빠 따르는 손녀딸만 울며불며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해.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은 한동안 뜸했지. 지들 엄마를 통해서 그것도 전화상으로 주고받은 말을 듣고 대충 퍼즐을 맞추듯 돌아가는 형편을 짐작하는 거지. 그게 10월쯤으로 기억하네. 속이 몹시 수려 삼성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 입원실이 없었는데 큰 사위놈이 금방 찾아와서 병원에 있는 친구를 통해 해결하더군. 뭐 가족 사이에 돈 문제만 아니면 칼로 물베기라 하지 않던가. 어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이 따로 있기에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나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봄 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로 내 마음도 금방 변하더니만.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만나는 편이지만 가급적 무거운 주제는 다루지 않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만 보며 무언가 특이한 것이 보일라 치면 이 애는 이거 하면 좋겠다, 저 애는 저거 하면 좋겠다 등으로 소통의 장을 꾸려왔다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은 확 달라졌지. 이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아빠가 말할 필요가 없대 되더라고. 집사람도 이제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내 말에 크게 토를 달지 않는다네.
그리고 5학년짜리 손녀딸이 그때 상황을 지금에서 말하더만 아빠가 그때 성질 내니까 엄마와 아빠는 문재인 안 찍고 대신 안철수 찍었어. 올 4월이었지. 국가원로에 서신 91호에 955호 나와라 오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어. 자네도 보았는지 모르겠네만 내용은 실로 씀짓하다네. 일국의 대통령이 난수표 수령인으로 등장하게 되니 말일세. 955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수 25조, 조수 25조, 853-256-7159. 예전에 연속국 첩보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간첩에게 보내는 섬찟한 북한 여자 목소리다. 문재인 씨 트위터에 QGQ라는 부호가 2013년 8월 18일 오후 8시 56분에 잠깐 떴다가 사라졌다. 사라진 부호를 토순이 유튜버가 2020년 3월 15일 쳐봤더니 위의 난수표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나라가 발칵했다. 위 내용은 그때 서신의 서두였네. 문제는 청와대의 대응 자세였지. 그 뒤로 이봉규 TV는 물론 수십 개의 유튜버들이 이를 방송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도 안 하고 삭제해버렸다는 거야. 아니 장난도 유분수지. 대통령을 뒤에서 욕을 하여 국민들 마음이 편해진다면 대통령은 괜찮다는 대응. 문이 정말로 착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 간첩이라 해도 그냥 눈 감아주겠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망각에 대하여 너그러운 조선피가 흐르는 백성이기로서니 이건 또 아니지 않겠는가. 그때는 벌떼처럼 달겨들어 대통령이 간첩이다며 눈에 핏발을 세우던 민소들 또한 지금과 망각에 대하여 철저히 분리해서 오직 지금만을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 속에 어제 일어났던 가공할 일들을 망각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파묻고 있으니 하물며 그 서신 자체도 자네가 읽은 바 없어 문재인이 간첩 혐의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게 무슨 흠이 되겠는가만. 이제라도 앞뒤가 분명한 스타일로 이 나이까지 유수한 기업의 총수에게 신임을 받고 살아온 자네가 한번 판단해보고 엉뚱부대를 논했으면 한다네. 그걸로도 반공정신이 투철한 세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더 이상 문재인을 지지할 이유가 필요하겠는가만. 자금의 행동거지 또한 간첩 아니 그 이상의 직책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그는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아니한가. 신문에도 났더만 북해군에게 사살당한 후 불태워진 47세 공무원 아빠의 죽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대통령님,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요? 대통령님 자녀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신문은 계속 말하더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수천대 차량 시위는 허용하고 문재인 반대 집회는 차량 10대 드라이브 스루도 금지한다. 대통령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하자 경찰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광화문 통행조차 막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이 빽빽한 백화점, 위락시설 등은 허용한다? 대통령은 재인산성을 쌓은 경찰에게 잘했다고 칭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민의 힘을 믿는 건 아니네.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더 내 정심을 부추기지. 사적생활 올고전 인물 하나만 그쪽에 있었대도 진즉 판을 뒤엎어버렸을 게야. 몇 사람 빼고는 모두 국개들이라고 막말 들어도 싸네. K형, 너무 부담이 되는 글을 길게 써서 더욱 부담 주나 싶지만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의 잘리거라 소설책 주인공이 한 말을 인용해서 클로징 멘트를 대신하려 하네.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고 할지라도 말일세. 우리는 전쟁을 극복해야 된다고 믿어라고 나는 말했다. 한쪽이 싸움을 중단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그만둔다면 그것은 단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뿐이지. 결국 해밍웨이는 이 책에서 우리는 무기여 자리거라라고 전쟁을 향해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 평화협정도 맺을 수도 없기에 차라리 전쟁에 대비해 전쟁의 발발을 가능한 한 막거나 패전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걸 주인공을 통해 말했다고 생각하네. 첨언하네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언가 역사상 국민을 위해 죽은 임금이나 대통령은 없었지만 적국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있으니 말일세.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하니까 일국의 총리나 여당 대표는 물론 가분개들까지 날뛰며 대통령 둘 죽인 것도 모자라 100년 집권 위에 적폐청산 미명하에 1000만 명은 도려내야 한다지 않는가. 개형, 결코 남의 일이 아닐세. 이런 일로 우리의 우정이 금갈리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분명한 건 지금도 저들한테 듣고 싶다네.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 아니며 그 난수표는 이러이러한 거였다는 해명을 말일세. 2020년 10월 한글날 전일에 955호는 응답하라 오바. 국가원로의 서신 140호 대독 이호금 방송.